K뷰티 산업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이 잘 나가던 시장의 핵심 기업이 아주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K뷰티 관광 시장이 대체 얼마나 뜨거운 건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피부과에 쓰는 돈이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발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불과 몇 달 전인 25년 9월에는 아예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무려 1,000억 원입니다. 달러로는 한 7,5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전 세계가 왜 K뷰티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성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혜택 하나가 곧 사라지거든요. 여기서부터 K뷰티 업계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가세 환급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면 냈던 세금, 그 10%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 할인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한국 병원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들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2월 1일에 통과된 최종 예산안에서는 이 내용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부의 생각이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관광객 많이 오라고 호텔 부가세 환급은 2028년까지 연장해줬거든요. 그런데 유독 미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급만 딱 잘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부분은 덜어낼지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정책 변화가 실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기업, 바로 세금 환급 시장의 강자,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정책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 매출과 이익의 무려 20%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5분의 1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이걸 돈으로 계산해보면 더 와닿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약 3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약 60억 원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 제목이 이래요. 생책이 났다고 안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분명히 아픈 상처는 맞지만 이게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업계와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이 튼튼하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바로 국내에서 받은 타격을 해외에서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태국에서 단독 세금 환급 사업자 입찰에 참여했고요. 곧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사업자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의 핵심 시장 두 곳을 동시에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이 한국에서 잃게 될 매출 350억 원이죠. 그런데 오른쪽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따내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매출이 이걸 합치면 4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실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회사의 주력 시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금융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PE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는 척도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 즉 싸다고 보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PER이 14.8배인데 만약에 태국 입찰에 성공한다면 PER이 11.2배까지 뚝 떨어집니다. 주가가 훨씬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사의 과거 주가를 보면 PER이 보통 10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사업에 성공했을 때 PER 11.2배는 이 회사의 역사적인 주가 범위 안에서도 낮은 쪽에 속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 눈에는 지금 주가가 전혀 비싸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국내에서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이들의 도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멋진 사례가 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채널이었습니다.